자, 추근영 TV입니다. 오늘은 송도FC의 가을 전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총감독이자 대표님이신 박성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예.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너무 오랜만이죠. 예, 너무 오랜만인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인천 송도 FC 네. 엘리트 선수들 육성하고 있고 저희 팀은 현재 U12, U15 이렇게 선수단을 계약금도 많이 받고 가시고 FC서울에서 데뷔를 하셔가지고 군대도 또 경찰청으로 딱 갔다 오시고 프로 생활을 17년, 18년쯤 하셨는데 프로 생활 하셨을 때 어떤 그 매년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입단했을 때랑 중테랑이었을 때랑 베테랑이 되셨을 때 그걸 다 경험한 일선에서 일부 리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 선수 출신 감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소년이 특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여기 계신 뭐 윤합병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좋은 활약을 해서 이제 고졸로 이제 프로 입단을 했죠. 그렇죠. 네. 사실 들어갔을 때는 뭐 워낙 이제 선배님들 존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쟁쟁했죠. 경험을 쌓는 시간이 좀 많이 상당히 좀 길었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경찰청이라는 팀을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감을 저한테는 이제 얻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성인 무대에 내가 이제 딱 발을 들였을 땐 내가 좀 부족하구나. 아직 프로 선수로서 경쟁력이 아직 좀 부족하구나 했는데 이제 내가 성인 선수가 좀 됐구나 느꼈던 시간. 그 시간이 경찰청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래 어쩐지 알다시피 그때 내 활약이 엄청 좋긴 했어. 맞아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그래서 그때 자신감을 많이 얻고 나와서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부터 계속 이제 1군에서 그렇죠.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죠. 엄청난 그 활약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통 스트라이커셨고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런 선수가. 형님처럼 이렇게 크고 발바닥이 좋은 선수가 많이 없는데 자,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셨나요? 어떤 훈련들은 중점적으로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받았고 어떤 훈련들을 하셨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컸어요, 형. 컸고 네. 키가 컸고 달리기가 좀 빨라서 맞아요. 좀 단순한 축구를 많이 했었죠. 유소년 시절 초등학교까지는 통했고 네. 실제로 제가 좀 축구를 늦게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5학년 거의 2학기 이때 축구를 시작해서 5학년 네, 2학기 때 그 다음, 늦었다 형. 엄청 늦게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해 6학년 소년체전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어. 근데 거기서 제가 제우스 선상을 받으셨고 네, 불과 축구한 지 진짜 1년도 안 됐죠. 그래. 8개월 만에.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년 상비군에도 뽑히고 그렇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다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를 딱 가서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 힘도 좋아지고 키도 맞아, 크고. 맞아.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 중학교 때. 엄청. 레벨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들으셨죠, 우리 어머님들? 초등학교 때 아무리 그 전국 대회에서 최우성을 받고 득점을 받아도 중학교 축구는 또 다른 레벨이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박 감독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더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 엄청 어려웠어. 많이 혼나기도 했고. 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감독님은 나의 신체 조건이나 이런 거에 맞는 자꾸 플레이를 시키려고 하는데 띄우는 거. 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아. 그래가지고 많이 혼나고 경기를 막 진짜
반경기밖에 못 뛸 정도였죠. 아. 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그렇게 활약이 좋았는데. 잘 하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야. 거의 중3까지는 내가 축구가 정말 싫다 네. 느낄 정도였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지 못하고 네. 인정을 못 받고 네. 이런 시간을 겪다 보니 초등학교 감독님 어디 나오셨죠? 만수복초 만수복초. 만수복초도 그래. 참 잘했던 학교죠. 저희 아, 인천 팀이 네. 다 좋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리고 중학교를 이제 만수중 만수주. 만수중도 뭐 엄청난 학교였고. 해마다 전국대 우승하는 팀이었고 우리 때도 우승했어요. 형님 때도 우승하고. 그때가 그쵸 만수중도 멤버가 좋았지. 그 중학교 시절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 그때는 정말 내가 축구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아. 우리 부모님도 오죽하면 이제 막 이제 전학을 가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가든지 뭐 이렇게 권유를 또 막 해주시기도 했었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 축구 인생에 정말 중학교는 지우고 싶은 시간. 몰랐어요. 난딱 그 시간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간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 원래 사실은 두구, 예전 두구, 두구, 운봉, 두구. 운봉. 운봉 지금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저기 왜 하이테크인가? 뭐 그런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네. 원래 거길 진학을 했어야 돼요. 우리 만수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운봉공고, 그 부평 동중은 부평고, 부평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벌 구도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죠. 중학교 때 내가 너무 많이 이제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부평고를 진학을 하겠다 그렇지.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부평고 감독님께서도 오퍼가 왔고. 스카우팅을 해주셨고 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평고를 진학을 했는데 예. 진학을 하고 나선 정말 축구가 와 이렇게 이렇게 재밌나. 재밌나. 그러니까 내가 이야. 생각했던 축구를 하는 학교였던 거야. 부평고등학교. 부평고가. 그래, 이상하더라고.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지 정말. 네. 뭐 선배 뭐 내 하나 이천수. 위에 선배가 천수형, 뭐 태욱이 태욱이 형, 형, 용호 형, 뭐 이런 용호 형들 형. 있었고 어. 또 동기 정우 네. 뭐 많이 있잖아. 중이 네. 성훈이 뭐 네. 거의 저희 고3 졸업할 때 저희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가 결국 나중에 프로 데뷔한 22명이라고 한 보면 10명은 데뷔했어. 10명이고요. 국가대표도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맞아. 청소년 대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 프로 경기 다 합치면은 2,000경기도 넘을걸요. 형 혼자만 300경기 넘는. 그래서 너무 네. 고등학교 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정말 중요한 시간. 내가 그 팀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네. 저는 빨리 축구를 그만뒀을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 그러니까요. 자, 중학교 때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중학교 때 그 감독님도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감독님이 뭐 지금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 그건 그때 당시 축구가 그랬어요. 맞아. 예, 그때 당시는 막 다 뛰어갖고 바닥에서 하니까 그리고 너무 운동이 힘들었고 진짜 많이 뛰기더라. 중학교 예. 때 막 승용차로 막 따라오고 따라오고 막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산을 뛰고 맞아요. 또 오후에 훈련하고 저녁에 훈련하고 예. 경기 지면은 또 또 보복 트레이닝 들어가. 하고 보복 진짜 트레이닝. 엄청난 힘든 시간인데 나는 또 거기에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이야, 그 초등학교 때 최고의 선수였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정체돼 있는 선수가 되고 말았는데 본의 아니게 그 중학교 때 좀 힘들었을 때 그럴 때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팁이라든지 어떤 노하우가 있었습니까? 우선 개인 훈련 이런 건 되게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운동장 딱 나가면 새벽에 이제 훈련을 하기 전에 운동장을 나가면 네. 나보다 항상 먼저 나오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 늘. 나는 항상 두 번째. 그 친구는 지금 축구계에 있습니까? 그 친구도 프로 데뷔. 프로 데뷔하고. 프로 데뷔하고. 그렇죠. 이제, 잘하는 학교였으니까. 일본에서 활약은 못하고 은퇴했지만 그 친구도 결국 프로는 데뷔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훈련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 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개인 훈련을 하셨죠? 그때는 레슨 선생이 없으니까. 없었죠. 그때는 그냥 내가 계속 볼 컨트롤, 벽치기, 볼 컨트롤 하고 뭐 이런 상황적인 걸 혼자 상상하면서. 그래, 형. 이미지 트레이닝. 그치, 이미지 그래. 트레이닝을 상상을 하면서 공이 오면 뭐 내가 턴을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잡아놔야겠다 이런 걸 되게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의심하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일단은 선수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개인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형님 제일 힘든 시기가 중학교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중학교 시절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저는 큰 선수가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를 잘 극복을 하셔서 자 최강의 명문팀 부평고에 입단하셨습니다. 부평고 시절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뭐가 달랐나요? 평고는 처음 딱 가서 느꼈던 게 내가 축구를 지도자한테 배운다는 느낌보다 내 동료, 선배 이런 친구들하고 훈련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씩 다 있어. 다 있잖아요. 좋아하는 기술 같은 것도 하나씩 다 있어. 그러면 저걸 내가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하고 있고. 그때 선배 형들, 뭐 동기들 뭐 그런 걸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 그리고 운동장에서 그렇죠. 강압적이었던 시절을 보내고 네. 좀 자유분방한 팀을 간 자유분방하죠 부평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풀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운동장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해 이런 마인드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운동장에서 눈치 보고 뭐 강압적인 거 그리고 뭐 꼭 짜여진 틀 그렇죠. 이런 게 없었어. 그 당시에 형 이미 그 당시에. 30년 전에. 지금의 하고 있는 걸 그 당시에 부평고는 했던 거야. 이야 프로그램이나 그러다 보니 자율축구를. 사실 농구도 운동이 힘들잖아. 우리는 그치. 농구도 힘들지만 우린 고등학교 때 그런 훈련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세계였던 거지 나한테. 그러니까 운동 시간이 막 기다려져. 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얼마나 이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겠어. 그러게요. 내 운동 시간이 기다려져가지고 막 빨리 운동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선수한테는 얼마나 그때 들어버려요. 그럼. 축구가. 그래서 난 진짜 고등학교 3년 하고 진짜 프로 간 거야. 진짜로. 냉정하게. 맞아. 중학교 시간 뭐 물론 있었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3년이 정말로 나한테는 정말 지도자 잘 만나야 되고 팀을 자기하고 좀 맞는 팀 그걸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맞는 팀에 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는 학생들이 그리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부모님들 먼저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맞는 팀이 어딘지 몰라요. 왜냐면 명문팀에 가서도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도 있고 중학교 때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도자들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 장점이 많이 나오던 친구였는데 사춘기고 또 어려운 일을 또 겪다 보니까 얘가 기량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뭘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잘 선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중학교 감독을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학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고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가장 이제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정 그거예요. 그러니까 함정. 내 아이가 어떤 축구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 팀의 지도자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를 먼저 그렇지. 알고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팀이 잘하는 팀이냐 아니냐 진학을 좋은 팀으로 보낼 수 있는 팀이냐 아니냐만 놓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들으셨죠, 엄마들. 그게 정말로 큰 착각이 돼요. 나중에 정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유소년 시절 같은 경우는 팀이 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개인 발전을 시켜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팀이 못해도 내 아이가 이 팀에서 발전이 있으면 이 팀은 내 아이한테 도움되는 팀이야. 근데, 맞아요. 근데 그냥 좋은 팀을 갔어. 근데 그 팀 안에서는 잘해. 그 팀이 성적도 내고 해. 그러면 우리 아이도 물론 좋은 평가를 받겠지.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그 다음 레벨에 갔을 때 개인 평가를 받았을 때 어떠냐를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많이 뭐 나도 선수 생활하면서 경험을 했고. 근데 지금 또 유소년 또 지도하면서 아이들 진학 이런 상담도 부모님들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죠. 진학을 또 굉장히 잘 시키는 팀에 또 대표님이시고 총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후에 이제 진학에 관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진학을 잘 시키시는지 그걸 또 이제 여쭤볼 건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화려한 사실 그 천세용 플레이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전세영네 때는 뭐 저 2학년 때였는데 뭐 결승전 가서도 뭐 5대0 뭐 5대0 뭐 4대0 잘하는 팀들은 그냥 뭐 3관왕. 네, 상관왕 그냥 했고 형님 때 2관왕. 저희 때 2관왕 했고 저희 때도 상관왕이 목표였으나 2관왕을 했고 그때 우리 형님 2학년 때는 두현 형도 그 전북 감독님 두현 형도 통진. 그랬고 통진고등학교 막 2관왕 3관왕 한다고 멤버 역대 최강이라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랬는데 사실 우리 팀이 다크호스였거든요. 통진이 너희 때가 좋았지. 저희 때는 저희한테 안 됐죠. 농구가 또 워낙 좋았지. 그때는 저희 때는 워낙 좋았으니까. 워낙.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요. 그 고등학교 때 축구가 진짜 중요해요, 어머니들. 그잖아요. 고등학교가 정말 이제 성인 레벨이. 성인 레벨이죠. 거기서 날리는 애들은 이제 프로에서도 의심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승 준우승 팀의 스트라이커를 보고 계셨고 거기서 근데 그 스트라이커를 하시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땐 고등학교 때 형님의 그 포텐이 터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우리 때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충계랑 대통령 우승하고. 충계 때도 제가 최우선상을 탔고. 그래요, 맞아요. 네, 물론 뭐 밖에서 봤을 땐 또 프로 진출도 했고. 그렇죠. 네. 그 성공을 뭐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퍼텐트까지는 아니었어요. 퍼텐트까지는 아니었어요. 아직 나는 약간 미완성돼 있는 약간 그런 그렇죠. 걸 가지고 프로를 이제 입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에서 처음 이제 겪는 시간이 또 좀 많이 그렇죠. 힘들었었지. 프로에서 거의 그때 이제 자유계약이 아니라 그 우선 지명으로 프로에 입단하셨고 우선 지명이라는 게 뭐냐면 FC 서울이랑 부평구랑 자매 결연 아닌 자매 결연 이런 걸 맺고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유스팀 같은 그렇지. 개념. 맞아요. 프로를 가려면 무조건 FC 서울을 가야 된다. 그래서 후원 좀 받고 맞아요. 얼마 전에 천세용 방송에서 말씀하시더구만 천세용. 맞아요. 후원을 받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길죠. 그때 프로에 저 위에 때 이제 천세용하고 태욱이 형이 이제 FC 서울 가면서 받고. 이제 또 후원금 뭐 팍팍 내놓고 가니까 나하고 또 내 친구가 또 프로로 하고 학교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쌓였는데 쓰지 못했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자, 그런 게 있었고요. 프로에 가실 때 프로에서 바로 지명하는 선수 정도면은 대학은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뭐 축구 잘하는 대학은 다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원래 연고대 다 이야기가 됐다가 이제 3학년 초 때 이제 연대가 확정이 됐죠. 그렇죠. 이제 비하인드가 있죠. 원래는 2학년까지는 임종원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렇죠. 임종원 감독님은 또 고대를 출신. 고대 출신이어서 임종원 감독님은 이제 고대 쪽으로 이제 좋은 선수들 좀 보내려고 그렇죠. 해가지고. 맞아. 근데 김봉길 감독님은 연대 출신.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연대로 또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연대 가기로 이제 거의 합의가 다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첫 대회가 끝나고 프로에서 이제 콜이 오니까 바로 입단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죠. 또 저희 때가 진짜 그 고등학교에 잘하는 선수들을 수집하던 계약금 많이 주고 아도를 칠 때라 저도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고졸 프로로 입단하게 됐고 그때는 뭐 수원하고 뭐 FC 서울이 다 거의 그 두 팀이 워낙에 유소년 투자를 많이 많이 했던 하던 시기였고 시기고. 김호 감독님과 조광래 감독님이 맞아요. 계실 때였지. 그래서 좋은 선수들 정말 많이 가서 수원도 뭐 두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는 재진영 뭐 다 있었죠. 서울 같은 경우도 청룡이, 성룡이 뭐 맞아요. 다 있었고. 다 있었죠. 진짜 훌륭한 선수 2군 경기 하는데 너무 화려해. 결승에서 막 붙고 했었어. 그래 맞아. 2군 경기 하면 막 너무 화려해. 서운하고 결승전 난리 맞아요. 나요. 재밌었어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러던 와중에 이제 프로로 입단을 했어요. 입단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졸로 프로로 입단하는 거랑 대학에 갔다가 프로로 입단하는 거랑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로 봤을 때는 프로로 진출하는 게 맞죠. 그래서 감독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뭐 기회가 되면 프로에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시간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을 가도 뭐 1학년, 2학년, 뭐 길게는 4학년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프로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에서는 뒤에 있는 2군에 있는 시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선수가 힘들어요. 뒤에만 있다 보니까 뭐 대학 무대는 사실 자기가 주전으로 경기를 나가거나 뭐 하면서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게임 못 뛰니까 일단. 게임을 못 뛰고 2군이라는 팀에서 이제 뒤에만 있다 보면 그렇죠. 자기가 조금 자기 자신한테 조금 많이 힘든 그걸 자꾸 신호를 보내. 자신감이 떨어지죠.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이제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그렇죠. 더 낮은 리그를 간다거나. 근데 그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가야 돼. 프로에 진출을 그렇지. 해도. 예. 내가 당장 프로를 간다고 해서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갑자기 돈을 막 연봉을 막 많이 그렇잖아. 그게 아닌 걸 이제 친구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알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대학 가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값질 수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프로가 관리가 잘 그렇죠. 되고 관리가 또 선수 관리를 잘 그리고 해주니까. 좋은 선배들 하는 것도 많이 빨리 배울 수 있고 잘 먹고. FC 서울에서 이제 입단하셔가지고 자 이제 군 문제 때문에 이제 경찰청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 상무하고 경찰청 이렇게 두 두 군데가 군데 있었죠. 붙었었죠. 지금 경찰청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산 원래 무궁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지금의 아산 FC가 청단이 된 건데 그렇죠. 경찰청은 그 당시에는 조금 우리 같이 젊은 그렇죠. 친구들 연건들을 많이 선발을 해서 프로에 일찍 진출했다가 좀 이제 어려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상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 형님들 프로에 맞아요. 계시지만 나이가 연륜도 있는 있고 나이도 있고 이 형님들이 상무에 많이 가서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되게 항상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네. 어디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나 네. 또 군대 갈 때도 네. 상무에서도 오라고 했고 그렇죠. 경찰청에서도 오라고 그렇죠. 했고 네. 이 기로에 서 있었어. 네. 근데 경찰청을 선택한 또 이유가 있죠. 물론 비하인드가 있긴 하지만 당시 이광조 감독님, 이강조. 그 감독님이 직접 코치님 통해 가지고 상무에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경찰청을 합격을 먼저 해놓은 거야. 먼저 해놓은 거죠. 근데 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FC 서울 코치님이셨던 지금 이영진 네. 이영재 코치님이 그 박강성 감독님 보좌실 그치. 이영진 감독님 그분께서 코치님. 경찰청을 갔다 와라. 선생님 믿고 가도 된다. 경찰청을 갔다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청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또 나한테는 또 신의 한 수였던 거야. 그렇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또 동국이 상무에 있어. 갔으면 또 게임 못 뛰었을 거야. 나도 포지션이 이제 겹치니까. 또 많은 기회는 얻지 못했을 네.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청을 간 게 또 나한테는 또 신의 한 수였지. 그때 이제 형님하고 같이 공격수를 보면서 둘이서 거의 전반에 나갔잖아요. 아, 형을 믿게 되더라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그러니까 그전엔 항상 원톱으로 왔었는데 투톱으로 딱 들어가니까 바닥이 좋잖아요, 형님이. 형이 그렇게 바닥이 좋은지 난 처음 알았어. 아 몰라. 같이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유소년 시절의 영향을 형이 받지 않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하게끔 해주는 지도자를 만났다는 게 행운인 그렇죠, 거야. 행운인 거죠. 그걸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지도자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네. 내가 운동장에서 쓸 수가 없어.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 감독님, 김기국 감독님,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코치님도 박대재 마찬가지, 코치. 박대재 코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믿음을 주니까. 하게 해주셨어. 나도 그 감독님 너무 좋았어. 그때 당시에 키가 190인데 막 나가서 제끼고 크로스 올리고 다니고 맞아. 저 형 왜 저기가 있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어. 그냥 골대 앞에 서가지고 맞아. 오는 거 득점하는 것보다 네. 나가서 받아서 한 명, 두 명 제끼고 막 네. 이게 하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거기에 성취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되게 중요해. 왜냐면 그러고 나서 내가 프로에 다시 왔을 땐 또 그렇게 못해. 그렇게 2년을 형이 보내는 바람에 완전 올라선 거야. 그치. 그때 엄청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 그리고 또 경찰청 정도면은 프로에서 다 붙어주잖아.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성인이 돼서 축구를 다시 배우신 거네. 그치. 왜냐면 서울 입단을 했을 때 네. 어쨌든 뒤에 있었고 네. 일본에서 좀 오랜 시간 또 힘든 시간이 있었고 물론 네. 데뷔는 했는데 한 3년 동안 한 7경기, 10경기? 맞아요. 이 정도밖에 뛰질 못했어. 게임 뛰기 쉽지 않아. 또 용병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게 멤버가 또 좋았던 시기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겪고 이제 경찰청 갔을 때 내가 또 하고 싶은 축구를 또 하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자신감이 엄청 이제 올라온 상태로 제대를 한 거지. 나는 왜 형님이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하시는지도 몰랐고 많이 배웠어요. 오히려 저는 좀 약간 풍운한데 고문하지. 지도자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거듭날 수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눈빛도 좀 착해지고 요즘 좀 이렇게 겸손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아.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프로에 아주 충격적인 데뷔를 하시면서 그 이후로
쭉 13년 동안 더 프로 선수로서 활약을 하셨어요. 예. 제가 17년 했으니까 프로에서만. 그렇죠. 17년 동안 17년 있었고. 하고 은퇴를 했고. 예. 총 몇 경기를 출전하셨죠? 동합해서. 통합하면 한 50경기 정도 350 아마 경기. 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가을 전어라는 또 별명을 얻게 되셨는데 프로 구단 관계자들이나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 별명을 어떻게 얻으시게 된 겁니까? 그렇죠. 네. 그 별명은 포항에 있을 때 이제 생긴 별명인데 네. 포항에 입단을 할 때 많은 기대를 받고 입단을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좀 획기적이었죠. 선수 저 한 명, 저희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 그렇죠. 포항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선수 진짜 유망한 선수 2명, 그렇죠. 그리고 현금까지 해가지고 네. 저 한 명이랑 네. 바꿔가지고 이적을 나 해서 그거 신문에서 보면서 야 우리 성호 형 잘 나가는 거 아이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음. 그 기대와 달리 초반에 제가 이제 엄청 부진에 빠졌죠.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포항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음. 황선홍 감독님이 그때 이제 음. 계셔서 저를 영입을 하셨는데 네. 감독님은 정말로 정통 플레이를 하시길 원하죠. 아, 나는 좀 자유분방한 플레이를 원하는 편. 그래 맞아. 근데 그걸 대전에선 한 거야. 아. 대전에 있을 때는 감독님들도 그렇고 다 하게 해주셔서 내가 축구를 즐겁게 했던 거야. 근데 포항에 딱 입단을 해서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감독님이 형 감독님 불러. 하면 야 성우 일로 와봐. 그래서 야 성우야 여기 포항은 아,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음. 다 포지션마다 잘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 골만 나와. 너는 득점만 아. 이렇게 좀 아.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맺혀 있는 거지. 막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때만 해도 형님 왜 정통들이 힘드냐면 음. 그렇게 서서 하잖아요. 볼이 안 오면 몸이 굳어. 그럼. 예. 난 거기서 헤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된 거야. 내가 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공 받으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막 그렇게 적응을 처음에 못했어. 내가 득점을 막 한 15경기, 20경기 가까이 아, 못했단 스트레스 말이야. 심했겠다. 엄청 심했지. 네. 근데 이제 믿음을 주셨지 한번. 너가 득점을 못해도 널 팀에 계속 기용할 거다. 팀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널 계속 기용을 하겠다. 이 한마디가 또 컸어. 컸지. 이야. 나는 왜냐면 큰일 났다. 이번에도 골 못 넣으면 이제 이건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야. 막 이런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플레이하니까 더 이제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딱 주시는 한마디에 또 살아난 거야. 그래서 7월부터 진짜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골을 넣었어. 아. FA컵 결승 골 넣고 우승하고 뭐 해서 우승하고. 진짜. 이관왕 했잖아요. 그 해.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이관왕 했죠. 이관을 한 거고 어. 그 해에는 결국 리그 3인가 하고 네. FA컵 우승을 한 거지. 우승하고. 그때 이제 후반기 때 계속 골 어시스트 계속 하고 아. FA컵 때도 중요한 경기 때 계속 골 넣고 결승 골 넣고 또 우승하고. 축구 선수는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가을에 잘해야 연봉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팬들도 기대감이 컸지. 그렇죠. 그래서 우승을 하고 이제 13년도 동계에 가서 또 우리가 다 이제 유럽에서 이제 소문날 정도 그렇죠. 다 이기고 다녔어. 좋아. 터키 갔을 때였는데 그 당시 크로아티아 제일 유명한 팀. 디나모 자그레브. 자그레브. 그 팀한테도 이겼고. 그래서 그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터키 현지에 뭐 베식타스 뭐 이런 데에서 막 펜네르바체. 이런 데서 막 스카우터들 와서 우리 경기하는 거 보고 막 그 정도면 핫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도 활약이 좋았고. 근데 한국에 와서 다시 또 시즌을 시작을 했지 13년도에. 또 내가 또 이제 가을에. 작년에 있었던 활약이 또 안 나오네.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후반기 때 그 기대치만큼은 전반기 때 안 나왔어. 13년도에도. 근데 이제 또 그때도 신기하게 또 우리가 이제 FA컵, K리그 이제 이관왕을 할 텐데 또 중요한 경기 때 또 이제 계속 터지기 시작한 거야. 훈련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선수였어요. 제가 아는. 왜 선수 시절 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게 지도자랑 조금 이거를 그 리턴 매치를 해보려고 또 선수 생활 느끼면서 보셨던 거랑 그 지도자가 되셔서 보셨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달랐지. 네,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많이 여쭤보는데. 성실하게 좀 훈련을 하려고 했던 편. 성향상 내가 뭐 튀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네. 좀 묵묵히 좀 성실하게 열심히 하자 이런 주의인데 항상 나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딜 가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이기진 못해도 최대한 따라가려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지. 지금 보면 아이들도 유소년 친구들 보면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 맞아요. 지난주에 저 이성일 감독도 그건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들. 17년 동안 선생을 하시면서 일부에서 17년 동안 활약하시면서 350경기를 출전하시고 100골 가까운 득점을 하셨는데 대단하세요. 근데 국가대표팀하고는 인연이 없었어요. 어떻게?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정통 스트라이커들이 또 동국용도 있었고 뭐 많았잖아요. 워낙에 쟁쟁한 재진영도 있었고 선수들이 많았고 또 뭐 주혁이처럼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애들이 유행이어갖고. 근데 보면 좋은 기량을 가졌는데 대표팀하고 인연 없는 선수들도 꽤 있고 맞아요. 뭐 동현이 같은 양동현 같은 경우도 맞잖아. 네. 좀 그런 케이스고 나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형님 같은 분이 너무 필요해요. 바닥이 있으면서 헤딩력이 또 좋고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한 그 스트라이커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축구가 너무 그 패턴이나 세부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게 깨야 될 때 그런 팀들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우승 못하는 이유가 형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걔네들이 내려서 가지고 블록을 형성해서 나올 때 우리는 그냥 깰 수 있는 단순하게 깰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시안컵에서 50년째 우승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저는 그 정통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많이 각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선수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선생을 오래 하시면서 지도자가 되셨어요. 송도 FC는 어떻게 창단하시는 계기가 됐습니까? 또 친한 친구가 축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네. 같은 사업적인 걸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송도에 왔다가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지. 힘들었어. 왜냐면 이제 송도라는 도시 자체도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일찍이 막 축구를 접하는 또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그렇죠. 공부를 좀 더 네. 많이 부모님들이 네. 시키고 싶어 맞아요. 하셔. 국제학교도 있고. 국제학교도 네. 많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음. 성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비춰지는 모습도 그렇고 네. 크게 이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 당시에 또 갑자기 코로나가 또 터졌고 막. 그렇죠. 근데 그때 주의가 빨리 가는 게 나의 주의가 아니었어. 천천히 가도 최대한 길게 가려면 좀 더 서두르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또 선수 생활 때도 엄청 겸손하신. 선수 생활 때도 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그냥 내가 정말로 막 짧고 굵게 뭔가 탁 하는 케이스는 아니고 꾸준히 17년 동안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인정을 맞아요. 받고 오랫동안 하고 선수 생활 은퇴를 했듯이 맞아요. 지금 이 클럽 운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성향인 천천히. 거지. 성향이지. 성향인 거지. 형이 막 서두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막 처음부터 서둘러가지고 이 팀이 한번 탁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또 후회 없이 또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팀들도 많기 때문에 네. 천천히 가도 좀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였지. 멀리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치. 네. 요즘에 와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는 또 선생할 때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 17년 동안 공격수로 그 K리그 1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비법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까? 우리 유소년 엄마들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유소년 선수들이. 공격수는 형 좀 어렵잖아. 17년 동안 어렵지. 살아남기가. 그러니까 해마다 좋은 활약을 해도 용병이 오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럼. 해마다 새로운 경쟁을 계속해야 돼. 그렇죠. 시즌이 바뀔 때마다. 네. 근데 단순한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건 내가 예전에 울산현대에 있을 때 그런 이제 후배 선수들 앞에서 이제 네. 선배로서 네. 뭔가 뭐 오랫동안 지금같이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뭐 이런 걸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자 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 야, 영광스럽습니다. 미팅실에서. 네. 근데 내가 했던 얘기는 모든 지도자한테 맞춰야 된다고 해. 아, 선수가 나도 수많은 지도자를 만났지. 프로에 있으면서 17년 있으면서 엄청난 지도자들 엄청난 지도자를 많이 만났다.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사람들은 다 감독님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많은 감독님들을 만났지만 지도자가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면 안 되고 아. 내가 지도자가 어떤 성향을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캐치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려고 해요. 지도자들이 성향이 다 다른데 다 다르지. 그럼 우리 유소년들은 그거를 파악을 못한단 말이야. 경험이 없으니까. 정말 좋은 기량을 가졌는데 성공을 못한 친구들 보면 지도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요 했을 때 어긋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인 거고 우선은 내가 이 지도자가 있는 팀에서 운동을 할 거면 흉내라도 내야 그럼 되는데. 이 지도자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 걸 버리고 좀 어느 순간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처음에 지도자 딱 바뀌고 나서 어떤 변화하는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때 되면 갑자기 작년까지는 좋은 활약을 했다가 갑자기 네. 방출되는 친구들도 그렇죠. 많고. 맞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보면 공통점이야. 그걸 버리지 못해 자기가. 자기 내가 나다. 뭐 이런 거죠. 그걸 버리지 못하고 하는 친구들은 어긋나. 그게 뭐 실패는 아닌데 나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자한테 이제
선수가 맞춰야 된다는 마인드를 좀 많이 가졌지. 그 순종적인 마음을 은퇴하실 때까지 놓지 않으셨구나. 지도자에 대한 그치, 어떻게 그 보면 존경심이나 그거는 내가 선수로서는 좀 버려야지. 그 순종적인 마인드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 그러면서 감독님한테 인정을 받고 프로에서 무려 17년 동안 350경기 출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의 위치를 놓지 않고 했는데 나도 이걸 해봤잖아.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17년 동안. 그 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네. 지금은 지도자분들도 많이 자유분방하게 맞아요, 해주시잖아. 맞아요. 예. 근데 우리 당시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좀 규율 같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 운동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음. 근데 지도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내가 팀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진학이나 이런 좋습니다.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진학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송도 FC를 이제 창단하셨는데 또 코로나 시절에 이게 창단이 됐기 때문에 5년 된 팀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면서 송도 FC가 이제 거의 명문의 반열에 올라가는 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천천히 가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팀이 좋아졌을까요?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이 연계성이 또 난 유소년 시절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연계성 초등학교하고 그치. 예. 그거 좀 얘기해 근데 주세요. 지금은 대부분이 초등학교 예. 때 배웠던 걸 중학교 가서 다른 팀을 가고 다른 지도자를 만나면 아예 바뀌는 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 연계성이 없이.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거기서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혼란이 와. 내 축구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12세가 있기 때문에 12세가 다 15세에 무조건 올라와 이거는 전혀 없어. 부모님들한테 선택하게끔 해줘. 맞아요. 실례로 뭐 그렇죠. 12세 팀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12세 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항상 진학 상담을 할 때는 부모님들한테는 유스팀에서 이렇게 오퍼가 오면 네. 말씀드려. 그리고 부모님이 선택하게끔. 인천 내에서도 뭐 진학을 하고 싶은 팀이 우리 팀이 아닐 수 있잖아. 그렇죠. 뭐 부평동중이나 뭐 또 유명한 또 다른 명문 클럽이 될 오래된 수도 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달라고 해. 선택을 하게. 근데 이 친구들이 12세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15세 형들 보고 자연스럽게 또 보기 네. 또 하잖아. 대부분이 좀 많이 희망하셔. 타 팀을 안 가고 그냥 15세 팀을 가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하셔. 프로 산하에 가지 못할 바에는 그냥 감독님하고 더 가겠다 뭐 이렇게 그치. 결정하신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12세 팀을 이제 하는데 12세 팀이랑 15세 팀을 이렇게 동시에 운영하면서 그러면 연계성을 좀 약간은 해결하면서 가고 계시는 거네요. 15세 팀이. 그렇지. 연계성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좋습니다. 하는 거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뭐 길게 한 친구도 있지만 뭐 짧게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네. 1, 2년 하고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 중학교 진학을 하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아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긴다는 의미야.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이 선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기회가 더 맞는 거지. 그 연계성이라는 거를 저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형한테 다시 얘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배우게 됩니다. 그게 우리 때는 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맞아요. 거의 없어졌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진학에 너무 네. 목매어 있어. 그 전국에서 진학을 제일 잘 시키는 그 대표님이시고 팀의 또 총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감독님 말씀은 제가 어떻게 들어도 잘 새겨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하니까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내년에 올해 아니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한테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프로산을 잘 간다, 이런 아이들이 된다, 뭐 이런 노하우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나는 사실 뭐 유스 갔다고 해서 진학을 잘 간 거고 명문팀에 맞아요. 갔다고 해서 잘 간 게 아니야. 네.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에 갔을 때 이 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팀에 가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첫 번째. 그렇지. 오케이. 인정을 받을 수 네. 있는 팀을 가는 네.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학을 할 팀이 거기에 맞는 축구를 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를 봐야지. 그래야 우리 아이가 가서도 즐겁게 축구할 수 있고 맞아요. 많이 배울 수 있는지. 왜냐면 나는 기술적인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직도 때리는 팀 많아. 피지컬. 네. 아직도 농볼 축구하는 팀들 많아. 네. 근데 이런 아이가 기술적인 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아이가 농볼 축구하는 팀을 가. 네.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적응을 할 수가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우 형이 우리 학교 왔으면 정우 형 못 갔어요. 네. 그럼 실례로 네. 그런 경우도 많고 프로에서도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정우 형 진짜 그 테크니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때리는 축구를 한단 말이죠. 그치. 예. 그러면은 정우 형의 진정한 장점, 중기 형도 사이드에서 우리 사돈 안성훈도 사이드에서 막 이런 스타일들인데 그치. 공격력 있는 스타일들인데 그때만 해도 백이 올라가 슈팅 때리면 난리 나는 시대 아니에요. 맞아. 지금이야 백들이 막 자유로운데 윙백이라 그러잖아 지금. 근데 그때는 그냥 풀백이야. 그냥 거기 왼쪽에 있는 풀에서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축구를 했으니까. 공격은 공격, 수비는 수비 맞아요. 막 이랬던 네. 시대지. 네. 근데 그래서 어머님들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독님 얘기하는 거는 피지컬 축구를 하는 팀인데 명문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무리 이게 좋다 그래도 피지컬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 진학하면 안 된다. 안 되지.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송도 FC는 이제 연계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팀이네요. 왜냐하면 초등부에서 중학교로 이번 올라오는 연도 거니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의 시간이었던 건데 네. 지금 이번에 중3 졸업을 이제 한 친구도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이제 했지만 네, 올해 엄청 잘 간다고 이 소문이 들었는데. 엄청까지는 아닌데 네. 이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자, 그럼 냉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A, B, C 중에 어떤 분인데요? 지금 프로 간면 B.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B에서 뭐 B뿔 정도. B뿔 정도. 이야. 왜냐면 초등학교 형이 때 원하는 대로 됐네. 이 친구들 초등학교 때도 진학 경기 많이 웬만한 유스팀하고 거의 다 했어. 그러니까. 수원 삼성부터 해가지고 뭐 인천 유나이티드 가까운 팀도 맞아요. 있고 하지만 다 했는데 선택을 받았지 지금 아이들.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기에. 근데 이 친구들이 15세를 진학을 했지. 네. 근데 지금 이번 연도에 진학을 그래도 잘 됐죠. 네. 자, 진학을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요. 다 우승 준우승 하는 팀도 다 갔어요. 그렇죠. 다 명문 14명이 네. 선수가. 거의 명문팀을. 난 듣고 보다 깜짝 놀랐는데. 야, 그러면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 중학교 팀에서는 진학을 가장 잘 시킨 그런 팀 중에 한 팀으로 이제 올라서는 계기가 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그 노하우가 있으셨. B 선수를 A급 선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거지. 그 노하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노하우는 본인이 지도자 선수 때부터 경험을 했던 걸 축적해 놓은 걸 이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때 배웠던 걸 아직까지도 그 노하우 노하우만 가지고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맞네요, 많고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 네. 우리 때 배웠던 걸 30년, 40년이 지난. 근데 축구는 트렌드가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나는 노하우란 말보다는 지도자도 항상 해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해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도 해마다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냥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도자도 매년 선수에 맞게끔 컨셉을 바꾸고 선수의 성향에 맞게끔 전술을 짜고 훈련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근데 자기가 너무 가진 좋습니다. 노하우만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계속, 왜냐면 해마다 똑같은 걸 적용할 거야. 내년이 돼도 후년이 돼도 자기가 가진 노하우.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함정인 거지. 왜냐면 해마다 아이들이 틀려. 맞아. 이번 연도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졸업생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이번 이제 올해 25년도에 가지고 있는 또 3학년들 선수들 능력 다르죠. 달라. 근데 어떻게 똑같이 적용을 시켜? 안 되죠. 안 돼. 안 되죠. 이 친구들한테 맞는 또 훈련을 짜야 되고 발전을 시키려면 이 친구들한테 맞는 걸 또 준비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나만의 노하우가 이게 적용이 안 되지. 안 되네. 그렇잖아. 이걸 내가 지금 노하우를 얻은 걸 가지고 5년 후에도 적용하고 10년 후에도 적용을 하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박 대표님 노하우는 선수들한테 맞히는 게 노하우인 거예요. 그럼 해마다 그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또 유시보 감독님이 워낙에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잘 하고 계시니까 아이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지만 그래. 그 부분은 항상 맞는 소통을 거지. 하고 네. 계속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형이 복이 있으신 거고 대단하신 거고 그만큼 형이 관리 감독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고민인 거지. 작년 친구들하고 올해 친구들하고 많이 다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은 또 이 아이들만의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좀 성공을 했다 쳐. 네. 근데 이걸 똑같이 이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똑같이 한다고 이 아이들이 똑같이 성장을 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년마다 이런 준비가 돼야 되고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큰 틀에서는 뭐 3년에서 5년 이 시간을 가지고 발전을 뭐 단계적으로 시키지만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해마다 계속 또
발전시키고 바뀌어야지. 노력을 해야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아이들로 성장을 시키셔서 명문학교에 다 진학을 하셨는데,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축구라든지 아니면은 관리 방법이라든지 분명히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많은 유소년 팀들도 얘기하지만 네. 성적보다는 성장이다라는 걸 항상 우리 팀의 슬로건으로,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희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네. 그 희생을 아이들한테 강요를 자꾸 시키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거야. 물론 성적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맞아요. 있어야 또 팀도 좋아지는 거고 아이들도 더 좋은 팀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 아이들의 개개인 성장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개인 능력을 말씀하시는 개인 거예요. 능력이 네. 온전히. 온전히 개인 능력을.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자 축구하고 혼자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아이가 축구를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팀 발전을 위해서, 팀 성적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자. 네. 아이들한테 방해되는 요소는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자,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셨어요? 우리 중학교 사춘기 선수들은.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뭐 성향도 다 틀리고, 네. 뭐 가정 환경도 다 틀리고, 또 조건들 같은 경우 다 틀려. 근데 네. 그러니까 네. 지도자와 선수 간의 소통? 근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렵지. 네. 사춘기 친구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한 번씩 연락 오셔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 네. 아이들도 변화가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따라오죠. 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사춘기 때는 부모님하고 제일 좀 관계가 껄끄러워지잖아. 그렇죠. 그치. 네. 근데 혼자 있고 싶고. 그치. 그런 시기 때 지도자를 통해서 또 그런 긍정적인 걸 많이 얻어낼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사춘기가 좀 지나가면 네. 이 지도자하고 더 신뢰가 더 훨씬 더 많이 쌓이니까. 그러니까요. 또 중요한 거, 이 훈련에 관한 거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그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면서 진학도 잘했는지, 저는 거기에 오늘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감독님 모신 이유가 그 훈련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어떤 부분? 뭐 패스의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볼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전술적인 아이의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모로 많을 텐데. 지금 뭐 우리 15세 뭐 감독님 비롯해가지고 코치님들 다 뭐 아이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시킬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지만, 네. 우선 우리 팀은 훈련을 하기 전에 항상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공지. 뭐 하는지. 오. 그러니까 카페 운영을 이제 초등 따로 중등 따로 해. 네. 그래서 훈련 시간 전에 항상 거기에 오늘의 훈련 프로그램을 다 올려.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래요. 아이들이 네, 이제 학교 좋습니다. 마치고 이제 네. 훈련하러 오는 이동 중에 이제 오늘 훈련은 어떤 걸 할 건지 보고 네. 들어와서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해하는 속도나 이런 게 이해하는 빠르고, 속도나. 그다음에 그날의 훈련했던 내용, 네. 잘된 부분, 안 된 부분, 네. 그다음에 좀 본인이 보완해야 될 부분을 네. 그 카페 글에 항상 남겨야 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일지를 쓰기 어렵잖아 요즘. 숙제를 줘버리세요. 매일 훈련 끝나면 거기에 아이들이 적어야 돼.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 전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프로그램을 공지를 해주는 문화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는 팀이 쉽지가 않아요. 많이 없어요.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팀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프로 훈련 나가기 전에 미팅실에 모여가지고 네, 오늘 어떤 훈련 할 거다. 이걸 보여주고 나간 듯이 우리도 이걸 이제 적용을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 프로 선수들은 훈련 나갈 때 오늘 나가서 훈련에 나가서 이거 할 건데 어떤 모습을 좀 보여달라.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아니면 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뭐 이렇게 미팅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접목을 하셨군요. 그걸 유소년에 접목을 했고. 대단하시다.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는 상황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상황에 맞는 선택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내가 지금 상황 드리블을 해야 싸움이니까. 되는지, 원터치 해야 되는 상황인지, 투터치 해야 되는, 그걸 아이들한테 계속
좀 강조하고. 경기 중의 상황이라든지 훈련 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그렇지. 판단력이 좋아진다. 그리고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훈련은 단체 훈련 때는 거의 안 시키지. 뭐 하물며 뭐 그냥 네. 워밍업식으로 킥 연습이나 이런 건 해도 그걸 주 목적으로 해서 이 훈련을 2, 30분을 그 목적을 두고 시키고 이런 건 하지 않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두 훈련을 시간 자고. 내내.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가 포도에서 훈련했던 것 같이 코디네이션 하면서 워밍업하고 아이들 네. 기초 근력을 운동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아이들 볼 감각 훈련. 네. 뭐 패싱이 될 수도 있고 컨트롤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분 전술 상황에 맞게끔 부분 전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팀 전술 이렇게 훈련을 좀 이렇게 하는데 거창하게 뭐 전술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 말이 전술인 거지 상황 훈련인 거지. 뭐 2대2 뭐 소그룹이면 뭐 2대2 3대3 4대4 뭐 5대5 이런 게 이제 소그룹 훈련인 거고 그 이상 뭐 8대8 뭐 11대11 가면 이제 그렇죠. 팀 전술 훈련인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부분 전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그 상황을 깨버리고 벗어나는 거는 3명, 4명이니까. 그럼. 수비도 결정적인 걸 막아내는 건 둘, 셋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부분 전술이 축구에서는 반드시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끔 모든 훈련을 하는 것을 원한다. 송도 FC는 유소년 선수들이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축구장에서 들을 수 있지. 저희도 지도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보기가 형님 우리는 그냥 서로 다 알겠지 그러고 얘기를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조금 그 부모님들이 좀 꼭 봐주셔야 되는 방송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형님이랑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동생이었지만은 형님이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또 고충이 있으셨는지는 좀 몰랐단 말이에요. 물론 팀마다 뭐 지도자분들께서 각자가 네.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도 계실 거고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좋은 거는 내가 또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되고 그렇죠, 지도자가. 지도자라면 너무 신기했어요. 형은 선수 때도 잘하고 팀 운영도 이렇게 잘하고 이러니까 그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 항상 겸손하시고 또 그 선배들한테도 잘하시고 후배들도 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나 같은 애들은 뭐 호불호가 강하니.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웠고 오늘 다 끄집어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중학교 부모님들한테 초등학교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너무나 큰 어떤 조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성님이 조금 예뻐하는 종류의 선수, 뭐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선수는 송도 FC에 오면 혹은 중학교 축구부에 오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선수들이 있나요? 일단 선수는 운동장에서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운동장 욕심이라는 게 뭐 내가 혼자 뭐 슈팅을 다 하고 뭐 좋은 플레이를 혼자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운동장에서 잘하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욕구가. 지도자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걸 모든 거 어쨌든 태도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욕심 있는 친구들이 결국 졸업할 때쯤 되면 가장 두각을 나타내. 자, 그 태도도 중요한데 거기서 플러스 원 욕망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근성,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항상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셔. 그래서 뭐 아이가 운동 끝나고 집에 오면 오늘 훈련 열심히 했어? 물어보면 네라고 할 거야. 다. 그치. 근데 지도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열심히 있는 또 틀린 거거든. 완전 틀린 거거든. 그리고 이 아이하고 이 아이의 능력이 다른데 훨씬 더 할 수 있는 애가 안 하면 그건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부족한데 더 많이 열심히 했어. 그럼 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한 열심히 거고. 한 거. 그런 기준을 지도자가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게 한 해가 아닌 하루하루가 뭐 쌓여. 뭐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 엄청나죠. 그래서 보면 운동장에서 아이들 욕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 막 그런 아까 얘기했던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욕심. 그렇죠. 더 잘 배우고 싶은 욕심 막 이런 친구들. 이기기 위한 욕심. 그래서 본인들이 막 안 됐을 때 와가지고 감독님 왜 이런 것 때문에 왜 안 돼요? 저 이런 게 잘 안 돼요라고 하는 친구들. 이러면 더 하나라도 더 알려주게 되고 네. 지도자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또 그러니까 괜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팀이. 그런 형님의 그 선수를 보는 철학, 그 노하우 그리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거를 참고 견뎌 이겨내는 또 지도자도 근성이 있어야 또 근성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조금 이야기. 부모님들하고 수년째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가장 네.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경험이 없으시니까 축구에 대해서 처음 접해 보시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지도자분들 말만 듣기에는 손해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또 의심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소년 시절부터 그냥 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축구를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떠한 지도자 뭐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이제 많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도 이 축구에 진짜, 맞아.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맞아. 그다음에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자가 진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도자들하고 정말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중학교 레벨이나 고등학교 레벨의 지도자들이 사실 형처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어려워요. 감독님들도 부모님들이 느끼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많지. 그러니까 팀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해. 그 팀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부모님들하고 좀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부모님들도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뭐 카톡이든 뭐 통화든 연락 오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근데 서로의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이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선수들 발전시키고 또 이게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이잖아. 우리는 축구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해줘야 되는 또 인성적인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졸업생들 송도 FC를 빛낸 1년을 함께했던 우리 15인의 전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우리 졸업생들은 졸업을 해도 나 우리하고 인연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가는 이 친구가 축구를 벗을 때까지 계속 또 도움을 줘야 되고 축구 선배로서 지도자로서 계속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각 팀에 가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각 감독님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성실하게 따라가야 돼요. 배우대로. 우리 팀 같은 경우는 합숙을 또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합숙하는 이제 고등학교는 다 대부분 의무 합숙을 하잖아. 네, 그래서 네, 네. 가서 합숙 생활 하는 걸 또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어쨌든 자기가 본인이 축구 선수로서 성공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그렇죠. 여기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올해 졸업생들은 정말로 우리 송도 FC라는 팀을 전국에 또 알리고 알리고 선수들이니까. 또 우리 팀이 좋은 팀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준 또 한 해를 만들어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좀 각별하게 좀 올해는 또 아이들한테 애정을 많이 쏟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가서 또 좋은 활약을 하길 또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고. 자, 부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오늘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명문팀이 되셨고, 그리고 전국의 이름을 떨치는 명 지도자 밑에 명 선수들이 있다고 K리그에서도 프로축구에서 한 획을 그었던 박성호 우리 가을 전어로 별명을 갖고 계시는 감독님께서 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팀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리고 또 프로 산하를 이렇게 원래 프로 산하에서 세 번째부터 이렇게 막 선수를 받아주고 이러진 않아요. 좀 지켜보지. 워낙 그 인맥도 좋으시고 또 워낙 또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라 그런 점들이 많이 그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근영에게 윤하평 그 동생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유소년 축구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배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또 유소년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 도움되는 역할들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은 선수들 성장시키는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추근영 TV였습니다. 오늘은 송도FC 대표경 총감독님 박성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